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포스콜디스 주주님들. 지금 시점에서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은 3거래일 연속,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계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약간 일단 파란불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매수를 좀 많이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 매수 물량을 털어내는 매도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 매크로 지수 때문에 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 수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상태도 자 지금 거의 6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속 음봉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흐름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약간 좀 전략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9월에 이렇게 상승할 때 분명히 거래대금도 잘 들어와주고 업황에 대한 개선도 보여주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기관 수급도 이때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없이 하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 미국의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거리가 안 되죠. 한국의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뭐 유예 결정을 한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서 당장에 큰 영향은 물론 주긴 주지만 지금 단기 하락에서 금투세 영향 때문에 내려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포스코홀딩스 뭐 어떻게 대응할 건데? 라고 말하시면은 딱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라면은 이 기존의 40만 원 선 있죠. 예전에 이 하락 부분을 뚫기 전에 이 40만 원 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중심으로 봤었어야 됐는데 한번 뚫어주고 나서 40만 원 하락하고 나니까 지금 40만 원을 다시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가 웬만하면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충분히 하셔도 되지만 이 40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 아래서 산 사람들이랑 40만 원 넘어서 산 사람들이랑 평단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밸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34만 7천 원 있죠. 요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32만 원 이선 있죠. 32만 원을 하향으로 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증권가에서도 평균 목표 주가가 52만 5천 원이고 EPS랑 PER 가지고 구한 거를 보실 수 있죠. 투자 의견도 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0만 원대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기간이 엄청 먼 것도 아니고 10월 달에도 이만큼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다 40만 원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5만 원 밑에는 리튬에 대한 밸류가 들어가지 않았었던 구간이고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리튬에 대한 밸류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35만 원 밑으로는 너무나도 싼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시장 지수 때문에 한번 내려가긴 했지만 사실 시장 지수의 영향이 없었더라면은 34만 원 윗부분은 좀 지켜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35만 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조금씩 담아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40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를 진입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다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40만 원 선은 무조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넘기면은 추세 전환이다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한번 모아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면 뭐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55만 원 선으로 정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물을 타서 45만 원 밑에 선까지 낮출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수해서 45만 원 밑으로 못 내리는 사람들은 솔직히 지금 매수하셔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만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거 저도 막 그렇게 크게 비중 둬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될 거는 크게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지지와 저항. 이 두 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막 다른 사람들이 5분봉 이평선, 막 12이평선, 21이평선 되게 여러 가지가 보는데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거는 일봉이나 분봉이나 뭐 주봉이나 이런 걸로 계속 갈아타서 보면은 끝도 없어요. 자, 막 내려가면은 5분봉 캔들로 희망으로 돌리다가 그거 뚫고 내려갔어. 그럼 10분봉 캔들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또 다시 희망으로 돌리다가 이것도 또 뚫고 내려갔어. 그러면 다음에는 또 30분봉 캔들 이렇게 하면서 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소소한 것들은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막 단타 같은 거 치실 때는 보셔도 되는데 포스코디스는 보통 장기 투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장기 이동 평균선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캔슬 켜놓고 5분봉, 10분봉, 막 20분봉 막 이런 거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브리핑 드리는 와중에도 왼쪽 위에 보시면은 121선이랑 224일 이평선밖에 없어요. 저는 이평선 캔들 중에 이 두 개 말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를 파악하실 거면은 딱 요거 두 개만 켜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급이나 주가나 보더라도 지금 단기간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우리는 장기 성장성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기 성장성 같은 경우에도 많은 유튜버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때부터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뭐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향후에 추구하는 바는 주가 상승도 있지만 세계의 지구온난화 감소라는 목표가 다 있죠. 그 지구온난화 감소를 위해서는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천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번 성장기가 한번 싹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렇게 움푹 파인 캐즘이라는 시간이 돌아왔었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캐즘을 지나서 다시 도약하려는 초입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입을 지나고 나면은 또 더 큰 성장이 오기 때문에 2차전지의 두 번째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시장으로는 어떤 게 올 건지에 대해서는 전고체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이 전고체에서 황화 리튬에 대한 비중을 국내에서 50% 정도 점유를 예상하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최소한 27년 이때가 이제 전고체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되고 2030년도까지 전고체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못해도 전고체 시장이 개화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성장주인가요? 가치주인가요? 이거 딱 댓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장주라고 적어주시고요. 가치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치주라고 댓글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이거 한번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옛날부터 포스코홀딩스를 가치주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어떤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에서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 플러스 어떤 다른 신사업을 개척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성장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추가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원가에 대비해서 주가가 이동한다면은 이거는 가치주로 변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리튬과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밸류가 한번 빡 튀고 나서 이때가 2차전지 성장기였죠. 성장기를 한번 싹 거치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리튬에 대한 가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가치도 동반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주가가 연동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가치주로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할 때 제일 핵심은 뭐냐? 철강에 대한 가격과 리튬에 대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에요. 지금까지 장기간 쭉 하락을 했었죠. 이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리튬 톤당 가격이 21만 9천 위안에서 지금은 뭐 거의 7만 위안까지 거의 3토막이 났는데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동반되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도 똑같이 따라서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몰랐었던 분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CATL이나 엘버말 같은 데에서도 리튬 공급망을 조절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튬 선물 가격도 시세 고정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또 하락세를 다시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개선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속 상승 중인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근데 리튬 가격이 이 꼬라지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전기차가 판매가 돼도 연간 판매 성장률이 더 높아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어느 정도 판매량이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리튬에 대한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도 옛날보다 공급 스타가 좀 더 늘었죠. 그리고 광산 개발 같은 것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데 수요는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리튬이 왜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리튬의 반등이 나오면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리튬에 대한 반등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개선, 그리고 연간 성장률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줘야 리튬의 가격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관 수급이 이탈하는 것,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지금 이 구간에서 물려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45만 원 밑에까지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해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여기 물려 있는데 지금 물타도 45만 원 밑으로 못 내린다, 막 50만 원 언저리다, 그러면은 아직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너무 밸류적으로 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 손절 가이드도 살짝 좀 잡아드릴게요. 지금 32만 원 있죠. 32만 원. 정확히 32만 원 밑에까지는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웬만하면 32만 원 밑에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이드 한번 잡아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있어요. 장 선생의 고급 투자 게시물 칸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투표도 한번 올렸었었는데, 지금 저희 채널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분석을 할 때 기술적 분석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산업이랑 업황 같은 것들로 곁들여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도 받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산업이나 업황 분석 쪽으로 좀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산업이랑 업황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장초에 한 거의 9시 반인가 그때 글을 한번 써드렸어요. 반도체 움직임, 2차전지 움직임, 오늘 시장 특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전체적인 코멘트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에서 매일매일 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림 설정 한번 해두시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될지에 대한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마치기 전에 장 선생의 고급 투자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동영상을 9개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구독자가 벌써 164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공감이 많이 되고, 포스코홀딩스를 같이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내용 듣고 공감이 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터치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장 선생의 고급 투자 채널 많이 성장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직 포스코홀딩스만 올리는 채널이니까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안 올립니다.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깔끔한 내용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